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조금 쉬고 또 오랜만에 만났죠.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댓글에 오늘은 과연 영상이 올라올 것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뭐 웬만하면은 목요일에 찾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원래 평소에 DM을 잘 확인하진 않아요. 투머치토커 언더바 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사연을 좀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제가 그걸 이제 막 확인하는 순간 뭔가 참지 못하고 막 잔소리를 할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실눈 뜨고 보면서 확인을 잘 안 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 좀 그 연애 상담 DM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. 제가 사실은 연애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. 진짜 그냥 좀 오래됐어요. 연애 안 한 지 오래됐어요.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연애를 했던 그 감정들이 기억에 잘 안 나긴 안 나요. 그래서 제가 연애 관련 그런 요청을 받아도 잘 영상을 찍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. 또 제가 연애 상담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경험상 제가 얼마나 그 수많은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해봤겠어요. 네, 이렇게 다 해줘봤자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. 자기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그 연애가 후회가 없더라고요. 미련, 후회 이것까지가 뭔가 이렇게 한 연애가 끝났을 때 그 연애의 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의 연애 고민도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,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흘려듣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잘못된 거 혹은 이렇게 남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내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.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그냥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진짜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좀 뭔가 부럽다,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왜냐면은 누군가를 뭔가 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되게 진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 세계가 되는 그런 경험, 그런 거를 해본 게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. 근데 제가 잊고 있었다 뿐이지 옛날에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막 뭐 직장, 뭐 취직, 뭐 취업, 공부 막 별별 고민이 다 있어도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굉장히 든든하고 또 따뜻하고 그러면 저도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또 반대로 모든 게 괜찮아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속을 너무 썩이고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고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모든 게 다 공허하다고 느꼈던 적이 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어쨌든 여러분이 이게 좀 좋은 연애를 하고 있든 나쁜 연애를 하고 있든 지금 그냥 굉장히 소중하고 예쁠 때다 라는 거를 일단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의 감정은 다 너무 소중합니다. 일단 저에게 온 사연 중에 제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분류를 같이 할 수 있는, 같이 묶을 수 있는 사연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. 이 세 개의 사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상대는 그냥 상대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더 발전적인 형태의 삶을 선택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금 사연을 주신 회원님들 모두 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하지만 너무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. 이게 케바케고 사바사고 막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텍스트만으로는 모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냥 요거를 그냥 딱 보내주신 글에서만 발췌를 해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다 성향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.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통적으로 그냥 지금의 똑같았던 상황,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있었는데 뭔가 상대방이 다른 길을 갔어. 그것만으로 이미 너무너무 불안하고 좀 싫은 마음이 드는 거죠. 그리고 2차로 상대방이 달라진 환경에 이제 처해 있는데 상대방의 그 달라진 환경에서 예전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예전과 약간 태도가 달라진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. 근데 그 이유는 납득은 해요. 운동을 시작해서 시간이 없어지고 먹는 것이 달라져서 함께 할 수 있는 먹는 시간 이런 것도 없어졌죠. 같이 수험생이어서 기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먼저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나에게 신경을 좀 못 써주고 연락까지 좀 더 없어져요. 그러면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2차 당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3차 문제는 나는 이 상황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의사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연인의 모습을 질투하는 나의 옹졸함이 잘못인가? 그 다음은 어찌됐든 참다가 감정이 이렇게 삐져나오죠. 그래서 그 삐져나오는 어떤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상대방이
너가 왜 서운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? 라는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참 관계에 있어서는 뭐라고 답이 없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자꾸 서운해하는 쪽이 되면은 사람이 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. 쟤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쟤한테 계속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비참하거든요.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비참함이 몇 번 되고 나면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? 나만 일방적으로 제일 좋아하나?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아쉽지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은 오히려 더 의연해야 합니다. 같이 공부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취직을 했다. 같이 막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가 남자친구가 막 먼저 몸 만들고 막 먼저 이렇게 좀 막 동료들도 생기고 나는 계속 그냥 별 변화 없이 이렇게 그냥 좀 머물러 있다. 이런 상황이라든가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변화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뭔가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오히려 의연하고 더 당당해야 되고 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을 때는 뭐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. 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간다든가, 뭐 동호회에 가입을 한다든가, 여러 가지 상황들. 오히려 역으로 남자친구 좀 섭섭해할 수도 있는 상황. 근데 그게 내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냥 그때, 이때야말로 시도를 해볼 때인 거죠. 그리고 수험 생활을 한다. 남자친구가 뭐 별로 공감을 못 해주고 자기 힘든 이야기만 하고 계속 조금 불안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냥 더 공부에 매진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얘 지금 감정 신경 쓸 때가 아니지. 그냥 공부 더 해서 그냥 너는 갈 거면 가라. 나는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난 더 뭐 멋있는 남자 만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고 공부에 더 매진을 한다든가. 같이 크로스핏 하고 이러면 좋은데 나는 크로스핏이 싫다. 그럼 난 그냥 가서 필라테스 하는 거예요. 그럼 운동하기 싫다. 그럼 하지 마세요. 그냥 이렇게 혼자서 또 맛있는 거 먹고 혼술하고 또 혼자 밥 먹고 이런 시간을 또 이제 즐기는 거예요. 내가 내 시간을 혼자 충분히 못 즐기고 혼자 있는 상태라든가 그런 거에서 충만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항상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저는 서운함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남자친구도 남이잖아요. 남은 내가 내 맘대로 컨트롤을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을 내 맘에 들게끔 바꾸고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좀 믿어주는 거죠, 그냥.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잖아요. 내가 내 삶이 좀 재밌어지잖아요. 막 부러워한다, 남자친구가. 같이 하고 싶어하고 좀 불안해하고 오히려 그럴지도 몰라요. 더 멋진 여러분이 되세요. 둘의 공용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요즘에 MBTI 같은 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니까 거기에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F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. T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를 싫어한대요.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 둘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.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아니면 그냥 너한테 항상 나는 2등인 것 같아서 섭섭해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되돌아보면은 제가 물론 이기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제가 그 사람들이 삶에서 1순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.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할애했다는 거는 저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저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되게 옹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나한테 치대지?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이랑 저랑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은 그냥 제가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너가 너무 중요하고 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음을 풀면서 이렇게 관계가 같이 가기를 바랬던 것 같고 저는 아니 내 삶을 내가 사는데 이게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행복한 게 쟤를 왜 서운하게 할까? 왜 내가 가까운 연인한테도 저런 질투를 받아야 할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서운하다는 말 같은 걸 들으면 오히려 저는 막 역으로 제가 서운하고 제가 좀 화가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아까 우리가 하나, 둘, 세 번째 사연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회원님들보다도 상대방 남자 입장에 조금 더 공감이 갔거든요. 그 서운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. 뭐? 솔직히 운동을 해도 치팅데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그러면 하루 정도는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같이 먹어줄 수 있는데 근데 나 지금 운동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때 좀 서운한 거지. 근데 지금 그게 되고 싶은데 이미 본인이 돼서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. 너도 힘들지? 이렇게 하면서 한번 맛있는 밥 사주고 이랬으면 풀렸을 텐데 한 달 살기 하러 내려간다는 자체도 서운하고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서 한 달을 또
떨어져 있겠다고?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한 건가?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뭔가 그 섭섭함도 너무 이해되고, 그리고 또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는데 왜 섭섭해야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도 저는 제가 좀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약간 편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는 MBTI가 없었어서 이거를 풀 수가 없었답니다. 우리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. 화성에서 온 남자, 무슨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뭔가 남녀 차이라고 인지를 했었고, 그렇기 때문에 T 성향의 여자인 저는 조금 이해를 못 받았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MBTI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게 세상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. 지나간 나의 인연들아, 난 그랬다 안다. 나는 내가 이기적이고 나쁜 년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진짜 그걸 왜 섭섭해하는지 이해를 못했었던 건 거야. 그리고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꾸 그래서 왜 섭섭한데? 라고 하면 아니야 됐어.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. 약간 자꾸 이러니까 뭐 나 맨날 죄책감만 들고 너무 짜증이 났었고, 그래서 너희와 오랜 인연을 이어가지 못했었단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. 저는 저보다 더 T 성향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부부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어떠냐면, 예를 들면 남편한테 전화가 와요. 그러면 나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는 몇 시까지 전화 걸지 마. 나 방해하지 마. 이러면 응 이러고 그냥 아무 섭섭함 일단 없어요. 원래 언니랑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뭐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먹게 됐어. 그럼 회사 일이 생겼는데 어떡해? 못 먹는 거지. 그걸 내가 뭐 서운해해서 갑자기 그 일이 없어지는 거면 서운해 하겠는데. 저는 그러면 오늘 갈 때랑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그렇게 일이 생겼다 그러면 되게 회사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서운한 거예요.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한 명이 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뭐 못 가게 돼요. 그러면은 그냥 아무 그게 없어. 섭섭한 게 없어. 그래? 오케이 그럼 다음에. 그리고 예를 들면 화가 날 수 있어요. 예약금 5만 원 날리게 생겼네. 그럼 나 딴 사람이랑 간다. 응 갔다 와. 이러고 그냥 서로 아무 감정 상하는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맞는 사람과 만났을 때 이게 아무 갈등이 없는 상황이에요. 잘 맞는 성향의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F인데 F만 골라서 사귀고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. 사람은 맞추면 맞출 수 있어요. 극과 극의 성향이 만나면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. 계속 맞춰가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맞출 필요 없이 맞으면은 그게 베스트. 그게 안 된다면 무조건 노력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책에도 썼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, 결혼을 지탱하는 데는 3가지의 삶이 필요하다. 하나는 나의 삶, 하나는 상대방의 삶,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삶이다 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이거는 연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연애가 잘 유지가 되려면 상대방의 삶도 있어야 되고 나의 삶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거나 내가 좀 작아질 때는 내 삶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론은요, 그냥 그래요. 저는 참 이 시기가 참 아름답다고 했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? 법원에 가지 않고 헤어질 수 있다? 이거 자체가 정말 특권입니다, 여러분.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지만 자유롭고 행복한 건지 모르시겠죠? 네. 하지만 그것도 특권입니다, 여러분. 다들 정말 부럽네요. 상대방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, 또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꿈과 어떤 상대방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예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잘 자요.